품격 있는 아재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두 번째 기자회견을 지켜봤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 계획은 없었는데 곰곰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거 뭔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곰곰이 듣다 보니까 근로정신대, 정신대와 성노예였던 위안부를 구분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정의기억연대는 과거의 근로정신대, 여성근로정신대 그리고 성착취를 당했던 위안부 관련 단체가 통합을 하면서 지금의 정의기억연대가 됐죠. 근데 이용수 할머니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정신대와 위안부는 엄연히 다른데 위안부를 마치 홍보수단으로 활용을 해서 정신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는 그 단체를 위한 모금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은 이용만 당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기자회견의 한 단락을 보자면 정신대 대책협의회는 공장에 갔다 온 할머니들이다. 공장에 갔다 온 할머니들 정신대가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장에 갔다 온 할머니와 위안부, 더럽고 듣기 싫은 위안부하고는 많이 달라. 공장에 갔다 온 할머니들은 공장에서 일하고 했지만 위안부 할머니는 간 곳이 다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대 대책협의회다. 공장에 갔다 온 할머니로 돼야 하는데 공장 갔다 온 할머니는 밀가루 반죽으로 빚어놓고 속에는 팥 있고 속은 위안부다. 그걸 30년을 쭉 해왔어도 나는 그걸 몰랐고 그저께까지 몰랐다. 어제 가만히 생각하니 이것은 왜 뭐 때문에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이 위안부 생명을 걸어놓고 끌려간 이 위안부를 왜 자기들이 정신대 할머니를 이용해서 이용해 나왔나? 저는 그것도 당연한 줄 알았다. 어제 생각하니 이럴 수가 있나? 30년 동안 앉아서 이야기한 것이 사죄해라, 배상해라 했는데 일본 사람이 뭔 줄 알아야 사죄하고 배상하죠. 이건 사죄하지 말고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정확하게 분리를 하고 있죠. 정신대는 공장, 위안부는 성노예. 정신대, 근로정신대라는 것도 무슨 초기에는 제대로 된 임금을 줬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된 임금을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한 겁니다. 특히 여성 근로정신대의 경우에는 젊은 여자들을 데려다가 노동력을 착취한 거예요. 근데 위안부는 굳이 구분을 하자면 성을 착취한 거죠. 노동력을 착취했느냐, 성을 착취했느냐. 노동력을 착취한 징용, 강제징용이라든지 또는 근로정신대라든지 이런 분들은 과거의 기록이나 증언을 보면 아주 일부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도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피해배상, 사과 이런 요구를 할 때 일본이 늘 주장하는 것이 65년도 한일협정 당시에 이미 보상 배상이 다 끝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보상 배상이 다 끝났다라는 것은 그나마라도 법적인 형식이라도 갖춘 근로정신대라든지 아니면은 징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부 보상이 끝났다는 건데 실제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본이 단 한 채로도 인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 배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의 입장에서 정신대에 대한 사과와 배상과 위안부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 정확하게 분리되는 개념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기자회견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때문에 정신대만 하지 자기가 무슨 권리로 위안부 피해자를 모금의 대상으로 사용했나? 이것을 생각하니 자다 일어나서 울어. 왜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이용당하면서 말도 못했나? 생각하니 그때 기자회견에는 이것을 반드시 밝혀야겠다. 사죄 배상 받은 걸 막았다. 위안부하고 정신대하고 같지가 않다. 위안부는 생명을 걸어놓고 끌려가 죽은 사람도 있다. 이 30년을 이용해 나왔다. 오늘 기자회견 할 때는 이것을 반드시 밝혀야겠다. 일본이 바보냐? 뭐하러 정신대 대책위원회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해당하지도 않는데 일본이 왜 사죄하고 배상하느냐? 이것은 할머니들 팔았다, 팔아먹었다. 내가 왜 팔려야 하나? 이렇게까지 언급을 합니다. 앞서 이런 얘기도 했다고 말씀드렸죠. 공장 갔다 온 할머니, 다시 말하면 근로정신대는 밀가루 반죽으로 빚어놓고 이 속에 들어가는 팥, 앙금은 위안부였다. 그러니까 위안부를 팔아서 정신대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하려고 했던 거다. 우리는 이용만 당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 성노예에 대해서는 일절 그 사실관계조차도 인정을 하고 있지 않죠. 과거의 징용이라든지 근로정신대의 경우에는 우리가
급여를 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전혀 사실관계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구분을 해서 이용수 할머니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과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우리를 속에다가 넣어놓고 정작 겉테두리는 정신대, 근로정신대 문제로 에워싸 놓고 우리조차도 사과를 받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일본이 왜 사과를 하겠느냐? 일본은 이미 한일협정 때 모든 배상이 끝났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사과를 안 하고 있는 거고 한 통에 묶여있는 우리조차도 사과나 배상을 못 받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립니다. 제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이 위안부와 정신대를 구분하는 건 물론이고 그 인권 회복이라든지 사과와 배상을 받기 위한 사회 활동을 하는 단체도 구분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들립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월호 참사가 있었을 때요. 이 피해자들을 이간질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이런 거였습니다. 사망자의 유족과 부상자의 가족을 이간질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 희생자의 유족과 일반인 희생자의 유족을 구분을 하고 갈라놓는 그런 전술을 사용합니다. 이용수 할머니 주장대로라면 정신대 문제 대책을 추진하는 정대협과 성노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구분을 해서 단체도 별도로 생겨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지금 이용수 할머니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엊그제까지 몰랐다. 그걸 몰랐고 그저께까지 몰랐다. 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걸 참을 수가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뜩이나 이 사무친 한이 서려 있는 분들인데 누군가가 새로운 논리주입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또 한 차례 피해를 당했다. 일본군한테만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고 일본한테만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고 이 나라에서도 이런 단체라든지 또는 정신대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근로정신대에 갔다 온 할머니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섞여서 우리가 이용을 당했다. 이런 논리입니다. 굉장히 고약하다. 누군가가 뒤에서 이런 새로운 인식을 주입을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더 한을 폭발시키고 있고 본인이 더 큰 피해를 입었고 정대협도 그리고 정의기억연대도 그리고 정신대에 다녀온 할머니들마저도 우리한테는 가해자에 해당된다. 이런 논리를 누군가 주입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은 이용수 할머니와 윤미향 당선자 사이의 어떤 감정의 골? 이런 거부터 시작되는 듯 하더니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정으로 갔다가 윤미향 당선자의 개인적인 횡령, 배임 이런 쪽으로 얘기가 전개가 되고 있고 그 지점에서 검찰이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2단계가 시작됐다. 이 상태를 넘어서서 그들에 대한 도덕성 공격은 여기까지 1차적으로 해놓고 2단계는 이 정의기억연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정신대와 위안부를 분리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굉장히 고약하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